질환에 따라서는 내부 장기를 침범하거나 피부나 조직의 괴사로 이어지거나 혹은 만성화되기 쉬워서 안녕하세요. 동경원 의원 유승선 원장. 김예리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늘은 저희 네.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질환, 자반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저희 환자분들을 보면 자반증이다, 그 중에서도 어떤 자반증이다, 이렇게 세부적인 진단을 받고 오시기도 하지만 그냥 몸에 붉은 반점이 갑자기 생겨서 검색을 해보시다가 자반증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 환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오시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서둘러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반증이라는 질환이 매우 생소하고 발병률 자체가 높지 않은 질환이다 보니까 발병하게 되면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오인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성화된 상태로 음.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뵙게 되는데요. 원장님, 사실은 자반증이 정확하게 말하면 질환명은 아닌데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자반증이라는 건 자반, 즉 붉은 반점이 생기는 증상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반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있는 거죠. 가장 흔하게는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나 색소성 자반증, 그리고 청피반성 혈관염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자반증이란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질환에 따라서는 내부 장기를 침범하거나 피부나 조직의 괴사로 이어지기도 하고 혹은 만성화되기가 쉬워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후를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신장을 침범할 수 있는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라면 빠르게 알아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우선 알레르기성 자반증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네, 말씀처럼 알레르기성 자반증에서는 특히 치료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앓은 기간에 따라 신장염증의 가능성을 함께 조사한 건데요. 실제로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오래 겪을수록 신장염증으로 이완된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즉, 질환이 제때 치료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신장이 망가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실제로 만성 신부전까지 진행되기도 하면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저희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뵙더라도 오래전에 질환이 생겼던 분들은 혈뇨나 단백뇨가 이미 검출되는 상태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에서 혈관출혈로 인한 IgA 침착물을 계속 걸러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치료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른 내원입니다. 보통 대학병원에서도 2년 이상의 소변 검사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즉, 오늘의 자반이 향후 2년까지도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셈이니까요. 자반증을 오래 앓는 것은 신장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 높여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알레르기성 자반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의 오르내림이 유독 심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더 있죠. 맞습니다. 증상의 변동이 많아서 자칫 호전된 듯 보여 방치하기가 쉬운데요. 또 질환이 발병률이 높지 않다 보니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호전된다고 오해하고 지켜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빠른 시기일 내에 치료되지 않을 경우 신장에 염증을 만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부전까지도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게다가 잠깐 호전되었다가도 재발하는 확률이 무려 5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은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질환이 아이에게 많이 생기는 만큼 아직 미숙한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3세에서 7세 어린아이들에게 자주 생기기 때문에 혹여라도 신부전까지 진행된다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알레르기성 자반증에 대한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절대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보면 오히려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이죠. 그런데 환자분들 중에 어릴 때 생겼던 자반이 성인까지 지속이 되었다거나 또 성인이 되어 재발했다고 내원해 주시는 케이스들을 보면 확실히 치료에 조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분명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 때 발병한 자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한 경우,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재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 발병했을 때보다도 확실히 치료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도 치료는 되지만 치료 종결이라는 마지막 시점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케이스에서는 신장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다시 재발한 자반증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셨던 분들은 이미 신장염증이 생겨 혈뇨나 단백뇨가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치료를 저희가 많이 중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단순히 현재 증상만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재발 가능성까지 충분히 눌러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몸에 나쁜 열이 많은 아이들은 진액을 잘 보충해줘서 열이 올라오지 않도록 한다든지, 위장 기능이 안 좋은 아이들은 위장 기능까지 강화시켜 준다거나 이런 치료를 하는 거죠. 특히 이 질환은 아이 환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부분까지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알레르기성 자반증에 대해 심도 있게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치료약이 없다는 알레르기성 자반증. 저희 동경한의원을 통해 모든 환자분들이 꼭 완치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